이번 아시아나 얘기했기 특별 취재반에 소속돼 있는 사유 황순욱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사고 당시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네.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 네. 요점이 뭡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고가 난 직후에 사고 당시를 외부에서 촬영한 모습들만 언론에 집중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외부의 상황만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네. 어제 저녁에 샌프란시스코 홀리데이 호텔에 국내 취재진이 찾아가서 네. 승객기 내부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난 직후에 예. 이제 속속 그 내부의 사정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고 당시는요. 그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붕 뜨면서 이륙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느낌이 든 직후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동체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찍은 그림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안에서 봤을 때는요, 그 제방의 꼬리 부분이 부딪히고 추락을 하던 그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충격 직후에는 너무 놀라서 이제 경황이 없었을 때고 네. 이제 비행기가 미끄러지면서 멈춰섰을 후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그 아까 앞에 리포트에서 나왔던 이윤회 승무원 네. 이 부부의 말을 종합해 보면 동체가 멈추자마자 승무원 이 씨는 먼저 조종실로 가서 네. 기장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기장이 살아 있는지 문을 마구 두드렸더니 그 안에서 나는 괜찮다라는 네. 답을 들었고 들은 이후에도 기장이나 승무원이나 모두 꼬리 동체가 잘려나간 것조차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때 이 승무원 이 씨가 승객들에게 안정을 할 것을 독려를 하면서 안내방송을 세 차례 했고요. 그 직후에 기장이 이제 긴급한 상황이다. 빨리 승객들을 탈출시켜라. 라는 긴급 지시가 떨어졌고 네. 이 직후에 이제 승무원 이 씨가 긴급 탈출 준비를 시작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의 비상 상황, 긴박했던 순간을 이 씨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 에드 기장님이 칵핏에 들어가서 크래시엑스를 갖고 나오셔가지고요. 슬라이드 터트리시고 저는 손님들 탈출을 다 시킨 다음에 거기에 중국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막 소리치면서 빨리 나가시라고 고고 하면서 go the way 외치면서 손님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사고 날 때마다 뭐 살신성인이란 얘기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네. 하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 승무원들이 세계적 찬사를 지금 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인터뷰에서 보셨던 이윤혜 승무원이 아마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네. 지금 인터뷰할 때 보시면은 이상한 게 앉아서 하질 않고 이 씨가 지금 서서 계속 있죠. 인터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사고 당시에 꼬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 엄치뼈라고 하죠. 네, 꼬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서 그런데 밝네요, 표정은. 네, 그렇습니다. 참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 앉아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함에도 지금 불구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네, 네. 지금 그 부상을 입은 상태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0초 이내에 승객들을 모두 탈출해야 한다는 비상 상황, 이 평소에 몸을 익혔던 네. 비상 상황 대처법에 따라서 승객들을 모두 무사히 구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비행기 승무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빛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윤혜 씨를 비롯해서 당시 승무원들도 많이 다쳐서 구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일단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에 모두 12명이 탑승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사고 당시 충격이 워낙 커서 12명 가운데 7명이 모두 정신을 잃었습니다. 5명만 좀 네, 운전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7명이 예. 모두 정신을 잃어서 구조 활동을 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오직 5명만이 정신을 겨우 차린 채로 승객들의 탈출을 도운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요, 그 태국 국적의 여자 승무원 한 명이 있는데 모든 승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도와주고 정작 자신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20년이 넘은 옛날 영화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네네. 리틀 빅 히어로라고 맞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게 오늘 이번 상황과 아주 비슷한 네. 그 영웅담이잖아요. 근데 실제 네. 주인공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리틀 빅 히어로, 작지만 큰 영웅. 글쎄요,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할 수가 말인데요. 있는데요. 네. 네. 벤저민 레빗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네. 이 레빗 씨는 탈출구와 비교적 아주 가까운 뒷날개 쪽에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탈출 직후에
자신이 먼저 가장 빨리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당연히 먼저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탈출을 하지 않고 다른 승객들이 차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50여 명 이상이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마지막에 자신이 뒤따라서 탈출을 했는데 레빗 씨 역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이런 레빗 씨를 보고 미국 언론들은 리틀 빅 히어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웅, 그러니까 히어로면 히어로인데 네. 왜 리틀 빅 히어로라고 하는 건가요? 네, 리틀 빅 히어로 이 영화가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의역을 한 제목이고요. 다시 네. 원제목은 예, 원제목은 액시덴셜 빅 히어로입니다. 즉 해석을 하자면 우연히 만들어진 위대한 사람 뭐 이렇게 네. 해석이 되겠죠. 이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였는데요.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92년도 작품입니다. 21년 전 영화입니다. 네네.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뭐 이런 일에 복잡한 일에 연루되기 싫어하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한 다른 한 사람을 구조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영웅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당시에 히트를 했던 23년 전에 히트했던 영화를 이번 사고로 미국인들은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레빗 씨에게 이런 애칭을 붙여주고 칭찬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런 영웅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절대 네.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모르게 이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은 그 사실을 감춥니다. 얘기하고 영웅이 진짜 될 수 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자 안타까운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예. 존 페인 분들도 있고 네. 오늘 돌아온 분들도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오늘 귀국한 우리 한국인 11명의 모습을 보시면 뭐 비교적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11명 이 사고 당시의 충격, 엄청난 충격을 온몸으로 버텨낸 분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예, 들어오고 있네요. 네,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귀국을 본인들의 발로 걸어는 들어왔지만 엄청난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상후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도 그렇습니다. 많고. 뭐 네. 그런 정신적인 후유증 이외에도요. 단순한 교통사고만 나도 저희가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후유증이 크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떠날 당시에 병원에 남아있던 한 20, 30여 명의 중상자들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그 쾌유해서 네. 무사히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수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